안녕하세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이석인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이 품은 교양 이야기. 오늘은 전 세계 화이트 와인의 성지이자 황금빛 샤르도네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꼬트드본 지역으로 가볼 건데요. 오늘은 이 화이트 와인의 성지에서 독보적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붉은 빛을 뿜어내는 레드 와인 마을들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프랑스 왕 루이 11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매혹적인 와인. 또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와 같은 대문호들이 사랑했던 강인한 와인. 독일 나치군의 총구 앞에서도 끝까지 지하 동굴에 가짜 벽을 쌓으면서 와인을 지켜낸 한 가문의 피 끓는 역사까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부르고뉴의 붉은 역사 속으로 지금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부르고뉴 코트드본 지역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피노누아, 즉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두 마을이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볼네와 포마르입니다. 이 둘은 스타일이 정말 극적으로 달라요. 18세기 프랑스 작가들과 귀족들은 볼네를 두고는 시인 혹은 귀족 같은 와인이다 라고 일컬었고요. 포마르를 두고는 부르주아 같은 와인이다 라고 불렀다고 해요. 좀 더 직관적으로는 이 둘을 미녀와 야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보다는 18세기 프랑스인들이 했던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먼저 볼레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연인들의 와인 샹벌 뮤지니처럼 코트드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우아하고 섬세한 피노누아 와인이에요. 잔에 따르는 순간 정말 향긋한 제비꽃 향기와 붉은 베리류의 과실향이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어오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섬세함과 우아함을 가리켜서 시인 같다 혹은 귀족 같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볼레 와인의 아름다움은 프랑스 국왕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정말 화려하고 거대했던 영원할 것만 같던 부르고뉴 공국이 멸망하고 부르고뉴 영토 일부가 이제 프랑스 왕실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1477년 이야기고요. 이 부르고뉴 영토를 차지한 루이 11세가 내린 첫 명령이 아주 놀라웠는데요. 바로 볼네 마을에 올해 수확된 모든 와인을 남김없이 왕실로 압수해라 였다고 해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돈이나 땅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런데 루이 11세가 선택한 가장 달콤한 첫 전리품은 바로 볼레 와인이었던 거죠. 한 나라의 국왕조차 통째로 독점하고 싶을 만큼 볼레는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와인이었던 거겠죠. 사실 볼레는 아직까지 최고 등급인 그랑크리 포도밭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훌륭한 프리미에 크리 포도밭들이 아주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즐겨 찾는 마을 와인 중에 하나예요. 밑동네 마을급 와인과 같은 가격에 프리미에 크리 때루아를 맛볼 수 있거든요. 곧 그랑크리로 승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도는 그런 포도밭들도 있어서요.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정말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마을 와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포마르 마을은 스타일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붉은 과실보다는 좀 더 묵직한 검은 과실 풍미, 거기에 가죽, 흙내음 등이 난다고 표현하고요. 골격도 크고 좀 강인한 편이죠. 근육질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이 포마르 와인을 유독 사랑했던 역사 속 인물들이라면 단연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 드 파리를 쓴 빅토르 위고가 있겠고요. 또 사상가죠. 장자크 루소와 같은 선 굵은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빅토르 위고는 소설가답게 이 포마르 와인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C'est le combat de jour et de la nuit. 이 와인은 마치 낮과 밤의 전투이다. 정말 위대한 문학가 같은 맛깔진 멋진 표현이 아닌가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포마르를 사람들이 볼레랑 항상 비교를 해서 미녀와 야수라느니 여왕 옆에 근위대장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포마르는 촘촘하고 밀도 있는 탄닌 그리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죠. 그리고 약간의 세련되지 못한
이제 와인에서는 러스틱하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약간 그런 투박하고 거친 면모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18세기에 이 와인을 두고 부르주아 같다는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현도 사실 당시 막 등장했을 시기에 초기의 부르주아라는 계급의 이미지, 그리고 그 뜻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족화된 부르주아의 뉘앙스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혈통으로 지위와 부가 정해지던 귀족과 달리 초기의 부르주아는 좀 스스로 야망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몰레를 귀족 같다, 포마르를 부르주아 같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했던 거죠.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사실 좀 귀족스럽고 우아하고 이런 게 좀 디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매력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포마레는 그 안에서도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뭐 가죽향이나 흙내음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뭔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하자면 뭐 down to earth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치열하고 척박한 땅을 직접 디뎌보고 아파해본 존재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온기라든지 따뜻함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포마르를 이렇게 단순히 무슨 뭐 야수 이렇게 퉁치는 표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빅토르 위고의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고요. 볼네와 포마르 길 하나 건너편 차이인데 이렇게 똑같은 품종으로 다른 스타일을 만든다는 거. 이 또한 부르고뉴 때르와의 마법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보기 위해서 꼬뜨드본의 심장부이자 수백 년간 부르고뉴 와인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중요한 도시죠. 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곳 본신의 땅 밑에는 수백 년 전에 파놓은 거대한 와인셀러, 즉 지하 동굴들이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바로 이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주 영화와 같은 일들이 펼쳐졌죠. 1940년대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들이 혈안되어서 약탈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자 국가적인 정체성 그 자체인 최고급 와인을 약탈함으로써 그들의 길을 꺾고 동시에 나치의 부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당시 부르고뉴 본 시내에는 지금도 유명한 조세프 드루앙 가문의 와이너리가 있었는데요. 당시 가문의 수장이었던 모리스 드루앙은 나치에 맞서서 비밀리에 지하 레지스탕스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게슈타포, 즉 독일 비밀 경찰에게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와이너리를 급습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모리스는 다급히 와이너리 지하셀러로 몸을 피합니다. 이 지하셀러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오스피스본 자선병원 지하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모리스는 그래서 자선병원으로 숨어 들어가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성당으로 넘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몸을 피하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돌아온 모리스는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문의 귀한 포도밭들을 자선병원에 기증했습니다. 그게 바로 매년 오스피스본 자선 경매를 통해 전 세계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퀴베 모리스 드루앙 와인의 위대한 탄생 비화죠. 이 가문이 나치에게서 와인을 지켜낸 또 다른 대담한 작전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제 가장 귀하고 오래된 와인들 아니면 아주 좋은 빈티지 와인들을 그 지하셀러 깊숙한 곳에 숨긴 다음에 그 앞에 벽돌을 쌓아서 깜짝같이 가짜 벽, 가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일부러 뭐 먼지라든지 거미줄 같은 것들을 뿌려서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그냥 돌벽처럼 완벽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나치 군대가 그 와이너리 지하를 아무리 샅샅이 다 뒤졌지만 숨겨놓은 와인들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이 놀라운 실화는 지금까지도 전쟁 속 와인을 다룬 많은 소설이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골 테마이기도 하죠. 이 모든 흔적은 지금도 부르고뉴 본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본의 노트르담 성당 옆에 있는 조셉 드루앙의 와인 저산고인데요. 모리스 드루앙이 그 몸을 숨겼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셀러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요. 방문해 보실 수 있고요. 원래 거기가 고대 로마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한쪽에 실제로 로마 성벽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수백 년 동안 프랑스 왕과 공작들의 귀한 와인들이 보관되던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셀러 내부에 와인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드루앙 가문이 1911년 빈티지부터, 그러니까 그 가벽을 세워서 지켜낸 와인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때부터 보관된 와인이 마치 도서관에 오래된 책들처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셉 드루앙 가문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와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린다면요. 모리스 드루앙이 생전 가장 큰 애정을 쏟았던 프리미에크리 포도밭이에요. 바로 클로데 무슈입니다. 프랑스어로 무슈는 원래 파리를 뜻하는데요. 이 지역 옛 방언으로는 무슈 아미엘이라고 해서 꿀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와인 라벨에도 귀여운 꿀벌들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 포도밭이 햇볕이 워낙 잘 드는 따뜻한 언덕이라서 한때 큰 벌집이 있었고 꿀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모리스 드루앙이 정말 이 포도밭의 때로와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한 번에 통째로 산 게 아니라 이 포도밭을 완성시키려고 41개로 잘게 쪼개져 있던 작은 땅떼기들을 수년에 걸쳐서 그 소유주들을 만나서 하나씩 1대1로 거래하면서 사 모았다고 하죠. 정말 눈물겨운 집념이 깃든 아주 특별한 포도밭이니까요. 이 와인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부르고뉴 와인이 품은 교양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